안녕하세요. 남한과 북한의 민속춤을 강의하게 된 이정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북한의 민속춤들 좀 만나게 되실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민속무용 이해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민속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속무용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는 민속무용이라는 것과 그것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북한의 민속무용 둘러보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북한의 민속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충분히 대중화되지는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춤들을 직접 만나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마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남한춤과 북한춤의 해체와 재구성. 제가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우리의 이 남한춤, 여러분들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북한춤하고의 차이점, 이것이 어떤지, 그래서 그 신뢰를 한번 우리가 감상을 같이 해보고요. 차이점을 같이 논해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해체되어 왔던 우리의 그 한 민족의 어떤 뿌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민속무용 이해하기입니다. 자, 제가 민속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무용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그 섹션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무용과 아울러서 또 그것과 대비되는 하나의 춤, 궁중무용,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중무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향연춤. 그야말로 이제 그 연회나 향연에 사용하는 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정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례춤입니다. 여러분들 종묘제례, 또 문묘제례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아주 품위가 있는 춤입니다. 이것을 일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민속무용 이제 알아보실 건데요. 이 민속무용은 크게 의식무용, 그리고 민간무용, 또 예인무용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의식무용 같은 것들은 특히 이제 우리 종교와 관련이 있는 무용이거든요. 그리고 민간무용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춤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인무용은 이런 춤들을 조금 더 예인, 그러니까 춤, 무용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수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연춤 정제입니다. 크게 이 춤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당악 정제와 향악 정제입니다. 당악 정제는요, 중국에서 전래한 춤이에요. 그리고 향악 정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악 정제로는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춤들이 지금 보이죠. 헌선도, 오양선, 연화대, 수보록, 수명명 등등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을 거예요. 포구락 보이실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연화대, 포구락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초등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지도서에도 가끔씩 소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학정제입니다. 이거 종류로는요. 검기무, 경풍도, 고구려무, 가인전목단, 만수무 쭉 나오고 눈에 또 띄는 게 있죠. 춘행전이요. 예. 그 밖에도 이제 무사냥, 박전무, 선유락 등등 여러 가지의 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연화대랑 포구락 이것이 이제 당학 정제에 속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연화대는요. 우리 그 두 무동이 나옵니다. 그 여자 무동이 나오는데요. 이 두 여자 무동이 연꽃술, 연꽃에 보면 수술이 있잖아요. 그 수술로 이렇게 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춤이에요. 그래서 불교 의식이 아주 강한 춤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구락은요, 역시 이제 여성 무용수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거기에 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포구를 두 개를 마련을 해 놓고요. 그 포구 안에 공을 집어 넣는 그런 이제 행사로 그 유희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학정제로 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가인전목단, 예, 그리고 두 번째 춘행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효명세자라고 아시죠? 순조의 아들인데요. 굉장히 효심이 지극한 세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이제 가인전목단 같은 경우는 아버지 순조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고 춤을 지은 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춘행전은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새롭게 구성을 한 그런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전목단은 그 꽃을 가운데 두고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행전 같은 경우는 저기 화문석이 보이시죠? 그 화문석 위에서 무용수가 마치 꾀꼬리처럼 청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례춤 일무입니다. 이 춤은 상당히 품위가 있고 굉장히 느리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문무 그리고 무무로 나뉘어 볼 수 있겠습니다. 문무라는 것은 그럴 문자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신들을 대표하는 춤이고 그 다음에 무무는 무신들을 대표하는 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무에는요 약적이라고 돼 있죠. 약적은 뭐냐면은 피리 그리고 꿩의 깃털로 만든 소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그 소품을 들고 춤을 추게 되죠. 자, 무무에서는요 간척을 사용합니다. 간척이라는 소품은 뭐냐면 방패의 모양을 상징화한 그런 소품이고요. 또 하나는 도끼의 모양을 본뜬 소품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건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칼을 사용하는 것. 예,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무, 무무 그 각각의 특징을 그 각각 들고 있는 소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시겠죠? 보시면 문무에 왼쪽 손에 피리를 들고 오른쪽에는 꿩의 깃털로 만든 소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무의 경우에는요,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있고요. 또 한 손에는 굉장히 화려한 도끼를 상징한 소품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무입니다. 자, 이제 궁중무용 다 보셨고요.
이제 민속무용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식무용입니다. 자, 의식무용 우리 아까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불교 의식춤이 있고요. 무속 의식춤, 그리고 장례 의식춤이 있습니다. 불교 의식춤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연등, 탑돌이, 나비춤, 바라춤, 벚꽃춤 이런 것들이 있죠. 무속 의식춤은 방울춤, 길닫기춤, 지전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장례 의식춤에는요. 휘갱이 칼춤, 달공춤들이 있는데 이 장례 의식춤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전통 문화로서 전승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바라춤 보시죠. 자, 불교 문화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전춤은요. 호남의 씻김곳에서 전래한 것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민간무용입니다. 민간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동춤, 그러니까 함께 춘다라는 의미의 대동입니다. 대동춤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어지는 개인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대동춤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탈춤이겠죠. 그래서 탈춤에는 산대탈춤, 오광대탈춤, 사자탈춤, 그리고 농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강술래가 있고요. 강강술래와 비슷한 월월이 청청이란 춤이 있어요. 허튼 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춤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살풀이 춤이 있고 입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무가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죠. 네, 여기 보시면 오광대 탈춤이 있습니다. 오광대 탈춤은 경남지방 일대에서 두루 행해지는 탈춤이에요. 그래서 이제 5광대가 출연을 하죠. 예, 이 춤이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월월이 청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아마도 이거 강강술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도 강강술래와는 다른 것이 있어요. 음력 2월에 행해지고요. 경북 영덕을 중심으로 전승이 되어진 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인무용. 예인무용은 이제 전문 무용수들이나 춤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승이 된 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교방계, 두 번째는 제인계, 그 다음 단골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교방계는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려, 조선, 우리 이제 교방이라는 것을 아시죠? 국가에서 관할을 하는 그 안에서 이제 기인을 길러내는 그런 이제 제도였죠. 그 교방에서 이제 탄생했던 춤들이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그리고 장건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학문을 하는 선비라든지 또 그 외에 사람들이 또 즐겼던 춤들도 있어요. 만들어진 춤도 있고요. 그것이 뭐냐면 화랑무, 진쇠춤, 학춤, 한량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골계. 단골계는 뭐냐면 흔히 무당의 굿,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진 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도살풀이춤, 터벌림춤, 그리고 제석춤 등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것은 장건무 그리고 도살풀이춤입니다.
여기 장건무는 특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최승희라는 무용가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 최승희 무용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편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북한의 민속무용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춤들을 도표화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궁금한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것을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민족무용 그리고 민속무용 이 개념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남한에서는 민족무용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우리는 그냥 한 뿌리다, 그냥 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특별히 민족무용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 민족무용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보실게요. 자, 조선 민족의 무용, 즉 북한의 춤을 민족무용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에는요, 북한 고유의 민족적인 특성을 구현한다라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 단위의 사람들이 갖는 사상, 감정, 그리고 정서들 있겠죠. 그리고 기호나 취미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민족적인 특성만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민속무용입니다. 자, 북한에서 민속무용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북한에도 굉장히 여러 구역에 특성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의 노동, 그리고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반영한 무용을 민속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개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사회상, 사상, 감정, 이런 것을 표현하는 춤의 형태로도 봅니다. 그리고 이 민속무용은요, 특히 북한에서는 역사 이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민속무용의 종류, 내용별로 4가지가 있는데요. 쭉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노동생활무용 이렇게 해서 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노동의 형태가 무엇이냐,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수공업, 그리고 어업이나 수렵, 그 다음 광업이나 토목 이쪽으로 나뉘어서 그 계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 중심의 어떤 노동 생활 무용에는요, 도리깨춤, 옹해야, 그 다음에 창놀이, 상모 뭐 등등의 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 노동에 속하는 무용은요, 야장춤, 길쌈춤, 왕바구니춤, 빨래춤, 물동이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제목만 듣고도 조금씩은 상상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저 역시도 잘 모르는 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것들 있으면 우리가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의껏 공부를 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어업 및 수렵 노동 종류에는 봉죽놀이, 새맥시춤, 몰입꿈춤, 곰춤, 호랑이잡이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광업 그리고 토목 노동과 관련한 무용으로 어랭이춤, 모군춤, 지정놀이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투생활 무용,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이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그 구분의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술훈련, 군사, 국민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주제를 활용하여 그 계열화하고 있는데요. 무술훈련에는 활춤, 수박춤, 방울체춤, 칼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계열에서는 통덕 진출 건모, 금화팔찌춤 잘 모르겠죠, 여러분? 예, 저도 어렵습니다. 뭐 등등의 춤이 있어요. 그리고 군민 관계를 가지고 주제화한 춤들은요. 조천무, 자라병춤, 발춤, 쌍체북춤, 방울춤 등이 있습니다. 여기 무술훈련 중에 수박춤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맛있게 먹는 수박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구려 벽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춤인데요. 우리의 전통적인 무예입니다. 그 무예를 근거로 한 춤을 수박춤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헷갈리지 마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태 생활무용입니다. 이 세태 생활무용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주제화된 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철 민속놀이에 관련한 춤들이 있고요. 여름철, 가을철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계절과는 관계는 없어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소개를 해보면 봄철 민속놀이에는 용북춤, 채북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름철 민속놀이 춤에는 석전무, 석전 아시죠? 돌싸움, 그 다음에 돈돌라리 이런 것들도 돈돌라리 여러분들 음악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돈돌라리 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천춤, 마당놀이춤 이것이 있습니다. 가을철의 민속놀이 춤으로는요 어깨춤, 손뼉춤 뭐 등등 쭉 있고 여기에 강강수월래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고창춤, 박놀이춤, 박판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서생활과 관련된 춤 여기에는 부채춤, 장구춤, 한삼춤 많이 보던 것들이죠. 그리고 사당춤, 쟁강춤, 동동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민간 탈춤으로는요. 탈춤의 종류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봉산탈춤, 해주탈춤, 강령탈춤 뭐 등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마도 봉산탈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산탈춤보다는 조금 그 외형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소개시켜 드리는 춤이 물동이 춤입니다. 예, 어떤 그 춤일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물동이를 머리에 이기도 하고 옆구리에 이렇게 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춤을 추는 것인데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재미있는 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평양 건무 소개돼 있죠? 이것은 어떤 그 칼춤. 예전에는 진짜 그 칼 있잖아요. 진짜 칼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추었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예술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실제로 사용하는 칼이 아닌 춤에서 사용하는 칼로 이렇게 그 예술화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평양 건무입니다. 자. 조금 아까는 이제 내용별로 보셨고요. 이번에는 형태별로 북한 민속무용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속무용의 소품, 작은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극무용, 여기에는 노래, 춤, 드라마, 연극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마치 오페라와 같은 그런 형태의 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속무용 소품에는요. 자, 조국의 진달래, 사과풍년, 키춤, 눈이 내린다, 도라지, 봉선화 등등등 굉장히 우리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가극무용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꽃 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밀리마 이야기하라. 이 안에는 왠지 무궁무진한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스토리 이면에는 뭔가 이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그리고 당의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의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키춤 소개되고 있습니다. 키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넣고 키 하는 거요. 자, 그래서 이 키춤 굉장히 이건 역시 아까 물동이 춤처럼요. 굉장히 밝고 쾌활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금강산의 노래 있죠. 그 북한에는 이제 5대의 가극, 혁명 가극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의 노래, 이게 이제 1973년에 김일성의 그 탄생을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춤 가극이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한춤과 북한춤, 해체와 재구성,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남한춤, 북한춤을 한눈에 보면서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분단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해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해체화된 과정 속에서 우리 현재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릴 춤은요, 첫 번째 상모춤이에요. 자, 상모춤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농악에서 보시면 여기 머리 위에 상모 쓰고 이렇게 재주 부리고 하는 그런 춤 아시죠? 예. 이 상모춤은 병농일치사회에서 농악의 군악적인 특성, 이것을 발현한 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거듭하면서 예인의 기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모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농악판의 분위기를 굉장히 신나게 하죠. 그리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움직임들은요, 연풍대, 뒤집기, 앉을사위, 솥을 벗고 잡아뜨기,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동작 다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춤을 보시면서 대략 이런 그 움직임들이 이 상모춤에 들어가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상모춤은 여러분들 초중 교과서에 나오는 교육용 한국 전통 문화유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민속무용을 소개하는 단원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우리 현재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악 속에서의 상모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상모춤 잘 감상하셨습니까? 네. 이 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농악 속에서의 상모,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첫 번째, 서양 관현악대와 민족악기 꽹과리가 편성이 같이 되어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한에서 역시 관현악 있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국악이 잘 만나죠. 예, 그런 그 공연들을 자주 보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 북한의 춤에서는 특별히 서양 관현악대와 민족악기인 꽹과리 뭐 등등 다른 악기들이 출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이게 서양의 오케스트라인지 아니 이게 아니면 국악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이 북한의 그 춤 공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머리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반 돌리기라던가 이런 것들. 막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교적이죠. 그래서 이 무용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한껏 뽐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표현 위주보다는 기교를 강조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릎 굴신의 사용이 적다. 이렇게 돼 있죠. 굴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굴신은요,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굴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몸이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 무릎 굴신은요, 우리 한국 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뒤꿈치를 이렇게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서서히 디디면서 이렇게 잘근잘근 밟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발걸음을 디딜 때 잘근잘근 밟는다. 예. 이런 형식의 그 한국 춤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신 상모춤, 북한의 상모춤에서는요, 그 발 디딤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무릎의 굴신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한국 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외국 무용을 보는 느낌? 예,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 거죠. 그 형태적인 차원에서 볼 때요. 자, 그것과 또 아울러서 상향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쓸 때요. 우리 한국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춤은요. 어깨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로 한번 올렸다가 툭 떨어지는 이런 어깨춤을 사용하면서 손이나 발이나 여러 가지의 그 신체의 각 부분을 같이 협응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여기서는 허리를 꼿꼿이 하고요. 그리고 어깨를 내리고 호흡 자체를 위로 쓰는 겁니다. 상향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처럼? 발레처럼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외국 무용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밌죠? 우리가 같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거치면서 그 모양새나 형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져 가고 있었구나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의 춤은요. 우리 장단이 좋아 라는 춤입니다. 이 춤은 특별히 손북, 손에 이렇게 잡고 하는 손북이라고 하는 그 소도구를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손북춤에 대한 이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민속무용에서 사용하던 소도구가 바로 손북이에요. 그래서 이 손북을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풍년의 기쁨을 노래한 그런 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장단은 휘모리, 그리고 국거리, 다시 휘모리로 이렇게 ABA의 형식을 띈 그런 구성으로 안무가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춤을 보시면서 여긴 또 여성 군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춤을 보시면서 기존에 내가 봤던 우리 한국 춤과 어떻게 또 다른가, 여성 무용수들은 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장단이 좋아라는 작품 잘 감상해 보셨나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북한의 이제 창작 민속 무용이잖아요. 이것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 그 주제가 생활과 가까운 주제이다. 우리 춤을 보면 상당히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사변적이기도 하고 이런 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춤은 대부분 그런 개인적인 어떤 철학 그리고 사유 이런 것들보다는 생활에 있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그 현실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두 번째, 기능. 아까 이제 상모춤에서도 이야기 됐지만 그 기능과 속도감이 어마무시하다. 예. 그래서 지금 3명의 여자 무용수들이 나왔지만 저 춤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이제 춤을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무를 통일감 있게 맞춰가는 과정은요, 엄청난 반복과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물샐 틈 하나 없이 저렇게 딱딱 맞춰가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움직임의 특성에서 보면은요, 이 춤에서는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손목 우리 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지그시 누르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춤에서 보면 툭 떨어뜨리기도 하고 채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하면서요, 이 손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특별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 손목의 움직임이 강조된 것은 대부분 이제 북방 계열의 뭐 중국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춤들이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시아권에도 보면은 아래 남방 계열의 춤들도 손목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남방 계열에서 쓰는 손목의 움직임은 상당히 느리죠. 그리고 그 각각의 움직임에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 이 북방의 손목의 움직임은요, 굉장히 그 움직임 그 자체의 외형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러시아 발레의 특성을 모방하고 있다. 아까 상모춤에서도 그러했었죠. 자, 위로 쓰는 호흡 있잖아요. 네. 그런 호흡들이 이 춤에서도 여지없이 보이고 있다. 발 디딤에서도 발 뒤꿈치부터가 아니고요, 어떤 때는 발 앞꿈치로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군무 위주의 통일성을 중시한다. 아까 잠시 얘기했었지만, 자, 군무를 중시하는 것은요, 사회주의의 춤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일치, 단결, 통일, 이런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개인적인 춤보다는 군무에 훨씬 더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를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의상, 잠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복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뭔가요? 여기 이제 깃이죠. 깃과 그 다음에 베레선, 이 베레선의 모양인데요, 원래 우리 한복이 가지고 있는 그 베레선이 사실은 물론 이 춤에는 그것이 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그 이제 북한 창작 민속 무용들을 보면은요, 베레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팔에 쫙 붙어서 이렇게 의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외형적인 그 미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외적인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베레선이나 이런 의상들이 조금은 거추장스럽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라진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문화라는 것이 각각 특징이 있어서 그 자체로 두어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그 하나의 힘을 보태기 위해선 같이 작업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같이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남북한 춤의 공유와 이해. 저 역시도 북한의 춤을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야, 이거 진짜 한민족 고유의 민족적 특성이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무용 시기의 작품 발굴 및 공유. 자, 아까 장검춤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죠, 사진으로. 그때 최승희 씨, 무용가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기부터요, 굉장히 이 아시아에 걸출한 무용가였어요. 그래서 아시아뿐이 아니라 유럽권까지 굉장히 인기가 아주 좋았던 아주 훌륭한 무용가였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 월북 무용가입니다. 남편이 비평가였던 그 안막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남편을 따라서 월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승희 씨가 북한에서 많은 춤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 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북한의 춤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 이제 최승희 씨의 춤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몰라요. 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최승희 씨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신무용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무용 시기의 작품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세 번째, 남북한 춤의 생태 인류학적인 차이. 자, 기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죠. 기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면 민속춤의 모양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히 제가 얘네들은 정말 위로 솟는 춤, 위로 향한 에너지, 이런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제 어떤 외래춤, 즉 발레,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춤 자체에서도요, 북한 춤 자체에서도 지형이나 기후의 특성에 힘입어서 상향춤, 수직춤, 상향, 수직춤의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이 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춤은 어떤가요? 수평, 그리고 아래로 향하는 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것이 한국적이다, 저것은 한국적이지 못하다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지형적 특징, 그 다음에 기후적 특징, 그것을 우리가 크게 생태 인류학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차이를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승, 소멸된 춤의 보전, 그리고 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승해 왔던 춤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소개하면서 서로가 비교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오리지널리티가 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최승희의 무당춤 제가 잠깐 사진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최승희 씨의 이 춤은요, 사실상 그 쟁강춤이라는 이 춤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안성희 그리고 김혜춘 씨의 역할이 컸는데요. 그 북한에도 시기별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상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춤 속에 담아내야 되는 그런 그 요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요구들에 의해서 사실 쟁강춤은요, 그 무당춤으로서의 어떤 그 고유한 특징, 본래의 의미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인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춤으로 이렇게 그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오리지널이 변화한 형태의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전통 기반의 현대적인 창조 이렇게 제가 그 목차를 달아봤는데요. 우선 조선 민족 제일주의로 인한 국수적 민족주의를 탈피해야 되겠다. 예, 조선 민족이 제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다 틀려. 또는 가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차용 이 부분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짜 한국 춤인지 아닌지 진짜 그 색깔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래 문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차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살펴보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전통적인 색깔 그리고 움직임의 특성 이런 것들을 되찾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전통 본래의 복구 이것에 대한 의지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지니고 있었던 역사 이것의 본래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도 의지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복구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한 것이고요. 여기까지 세 가지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두 가지는 우리 남한 쪽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1980년대 정도 이후에 그 역사,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통이 중요하고 그동안에 잊혀져 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이후 우리가 새로 되찾게 된 우리의 과거 그리고 역사적인 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이라는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것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 못지않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비평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발도 더 나아가는 발전된 그 사회를 만드는 일에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한 남북한 공동 작업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건 맞죠. 그래서 그 우월한 힘 그리고 파워풀한 힘 그런 문화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남북한의 공동 작업을 시도해 보는 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이런 작품도 있어요. 안은미 씨 무용가인데요. 안은미 씨의 북한춤이라는 것이 공연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은 안은미 무용가가 본 쟁강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또 이제 안은미 씨가 본 북한춤의 모습, 그 어떤 이미지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넣어서 전체 그 공연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무용가가 바라본 북한춤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북한춤을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북한춤에 대해서 이러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유롭게 북한춤을 춤으로, 또 하나의 춤으로 만들어서 비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들로 해서 우리가 북한춤을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학습 정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민속무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민속무용 한번 쭉 살펴봤는데 내용별, 형태별로 분류가 돼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보았죠. 그 다음 남북한 춤의 해체와 재구성,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제 상모춤도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장단이 좋아 이 춤도 같이 보시면서 그 감상 그리고 비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런 춤들이, 다양한 춤들이요, 통일로 가는 하나의 한 걸음, 밑거름의 아주 자그마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상대를 거의 전부 이해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을 우리가 춤이라는 아주 소박한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도 통일로 가는 하나의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